안녕하세요. 한국의 증여세. 이거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?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? 오늘 전문가들의 핵심 전략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수십억짜리 자산을 물려줬는데 이게 어떻게 하룻밤 만에 반토막이 날 수 있을까요? 네, 정답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50%.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최고 증여세율이에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. 아니, 세율이 이 정도니까 정말 전략적으로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? 이게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된 겁니다. 그럼 이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우리나라 증여세는요, 누진세 구조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. 이게 뭐냐면 10년이란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증여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어가면 바로 그 50% 최고 세율을 맞게 되는 거죠. 말 그대로 재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세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.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방어 아이템이 있습니다. 바로 법에서 정해준 기본적인 비과세 공제 한도예요. 이게 첫 번째 방어선이죠. 보시면 이게 바로 절세 계획의 가장 기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. 10년마다 이 표에 있는 금액만큼은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죠. 배우자한테는 6억 원, 성인 자녀는 5천만 원,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요. 자, 그럼 이제 기본 공제를 넘어서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게 줄일 수 있는 4가지 핵심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첫 번째 전략의 키워드는 바로 시간입니다. 아까 제가 10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? 바로 이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, 그러니까 초기화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거예요.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2천만 원, 그리고 10년 뒤인 10살 생일에 또 2천만 원, 그리고 성인이 되는 20살에 5천만 원. 이렇게만 해도 총 9천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.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. 두 번째 전략은요, 어떤 자산을 증여하느냐에 대한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산 종류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 아파트는 어때요? 시세가 너무 명확하죠? 그래서 가치를 낮춰서 신고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. 근데 토지나 비상장 주식 같은 건 좀 다릅니다. 이런 건 보통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데 이게 실제 시장 가격보다 한 70에서 80% 정도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세 번째는 타이밍 싸움입니다. 쌀 때 사라 라는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. 증여도 마찬가지예요.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혹은 회사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좀 낮아졌을 때 바로 이럴 때를 노리는 겁니다. 자산의 평가액이 가장 낮을 때 증여해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거죠. 자, 네 번째 전략은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부담부 증여입니다. 말 그대로 부담, 즉 빚을 붙여서 증여한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은행 대출이 5억 껴 있다고 해보죠. 이걸 그냥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이 5억 대출까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요, 세금 계산법이 아예 달라져요. 자, 어떻게 달라지냐면요.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전체가 아니라 빚 5억을 뺀 순자산, 즉 5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. 그럼 빚 5억은 어떻게 되느냐? 이건 준 사람이 5억 받고 판 걸로 봐요. 그래서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? 보통 증여세율이 양도세율보다 훨씬 높거든요? 그러니까 세율이 더 높은 증여세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세를 내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확 줄이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인 거죠. 자, 지금까지 4가지 전략을 봤는데요. 이제 마지막 5번째.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획기적인 전략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. 이건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승계 작업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. 자,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? 꼼짝도 안 하는 이 무거운 부동산을 마치 주식처럼 자유롭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?
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. 그 마법의 비밀은 바로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. 부동산을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, 즉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 부동산의 가치는 고스란히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됩니다. 이제부터 우리는 무거운 부동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고 유연한 주식을 증여하고 이전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주식으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요?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. 우선 부동산 넘길 때 내는 그 비싼 취득세 대신 훨씬 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고요. 또 주식은 쪼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1%씩, 2%씩 아주 잘게 쪼개서 넘겨주는 것도 가능해져요. 거기다 자사주 매입 같은 좀 더 전문적인 방법을 쓰면 직접 돈을 주지 않고도 자녀의 지분율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그런 고차원적인 설계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. 자, 오늘 정말 5가지 중요한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,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한 가지는 뭘까요?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. 위대한 재정적 유산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. 이건 정말 치밀한 예측과 전략, 그리고 과감한 실행으로 설계되는 건축물과 같아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미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것만이 세금에 내 재산이 깎여나가는 걸 막고 힘들게 이룬 부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 결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. 나의 유산은 내가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지에 따라 완성되는 거니까요.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쌓고 계십니까? 아니면 굳건한 반석 위에 쌓고 계십니까?